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창사 27주년 특집 뉴스. 오늘은 충청북도 편으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최근 청남대는 민선 8기 역동 충북도정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청호 규제 완화 때문인데요. 긴 시간 규제를 깨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꿈쩍 않던 정부가 대청호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한 겁니다. 이런 정부 결단의 이면에는 좌충우돌을 마다하지 않고 전광석과 같이 덤벼든 충청북도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 청남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사소한 일상의 변화를 지렛대 삼아 충북은 하나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깨고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곳은 대청 후반에 빼어난 풍광을 담고 있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입니다. 지난해에만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에 간단한 음식이나 숙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청호의 규제 완화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충북의 묵은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환경부가 상수원 관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민간 개방 21년 만에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연말부터 휴게 음식점과 매점을 운영하고 청남대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까지 350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청남대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음식점이나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청남대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앞으로 청남대가 문화 관람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로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청남대뿐 아니라 대청호와 인접한 시군에도 큰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옥천군은 장개 관광지를 포함해 6개 읍면 7만여 제곱미터의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지난 9월 충청북도와 도내 기업이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오송 3생명과학단지도 충북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됐을 당시 절대 농지가 걸림돌이었는데 지난해 8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규제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농식품부가 역대로 이렇게 많은 규모의 농업진흥구역을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는데 충청북도와의 협의에서 동의하였습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역시 최근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신설을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는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난개발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씨시키는 게 충청북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처럼 대청호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 규제의 빗장이 풀렸는데요. 김영환 지사가 역발상을 통해 바다가 없는 충북을 전국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개발과 수질 동시에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깨끗한 호수와 하천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지만 크고 작은 호수와 저수지 757곳, 금강의 제1지류인 미호강과 한강의 지류인 달천의 큰 물줄기가 흐릅니다. 백두대간과 문화역사 유적까지 빼어난 풍광도 자랑합니다. 이를 활용해 국내 최대의 힐링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게 민선 8기 충북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사업입니다. 핵심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동시에 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화. 충청북도가 최근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선적으로 오는 2032년까지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 환경 개선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곳 미호강은 물길이 시작되는 음성군 삼성면부터 진천과 청주를 거쳐 금강까지 흘러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발원지 인근에 가축 관련 시설이 많다 보니 이미 상류부터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생활하수와 산업, 축산폐수 등 5개 분야 시설 설립에 2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현재 시군마다 큰 차이가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BOD와 총인이 1, 2등급인 대청댐과 충주댐, 달천은 1등급으로, 3등급인 미호강은 2등급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오염원 실태조사와 도민운동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도 추진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이제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 도민들한테 수질에 대한 경각심과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제일 좋습니다. 충북도에서 구상한 대로만 진행된다면 수질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청호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늘려 고질적인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질 개선의 전초전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치단체 차원에서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이어지면 대청호뿐만 아니라 어떤 수계든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역에 산재되어 있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저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원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추진을. 개발과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충청북도의 중장기 로드맵이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렇게 역동 충북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속도가 생명이지만 그럴수록 일선 시군과의 소통도 중요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도입한 참신한 정책 가운데 일부가 예산 부담 등의 문제로 삐걱인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임기에 반환점을 돈 김 지사는 이제는 자세를 낮춰 시군의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며 협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취임과 함께 충북도정에는 도전적이고 시험적인 정책들이 도입됐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국 최초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비 후불제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 신청한 도민이 1,000명을 넘었고 전국적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국화 나아가지고 글로벌화 해야 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 후불제잖아요, 그죠? 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도민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자서전도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도민 개개인이 10분 분량의 영상 속에 자신 삶의 이야기를 담는 것인데 벌써 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과 사업의 속도와 예산 분담 등을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충북의 복지 사업은 인구 증가율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도 평가되지만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앞서 시행한 출산 휴가수당과 임산부의 산후조리비 사업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결혼 출산 가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아예 청주시가 불참을 선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갈등이 노출된 겁니다. 임기에 반환점을 돈 김 지사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 속도 조절, 숨 고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신규 저출생 대응 사업뿐 아니라 도시동부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최대 50%까지 도비 지원을 늘리면서 단체장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겁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우리 도지사가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개혁의 동반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를 낮춘 김영환 지사의 도정 방향이 청주공항 활주로의 신설이나 중부내륙 특별법의 개정 등 남아있는 현안 과제들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지도 관심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 창사 27주년 기념 특집 CJB 8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김영환 지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이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통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40년 동안 초롱성과 같은 규제가 있었는데 사직생의 각오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청남대를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잘못된 규제,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이 1년의 시간을 거쳐서 규제를 푸는 결과가 됐고 이 청남대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고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됐고 또
문희마을에서 청소년 기념관을 우리 유수 호스텔로 쓸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옥천에 102곳의 그 수변 구역이 풀리게 되었고 장계 유원지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97개의 군사 지역이 해제되는 쾌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저는 이 대청호가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규제만 풀 수 있다면 지금 100만이 오고 있는 청남대는 1000만이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지금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10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청남대, 청와대보다 10배의 면적을 갖고 있는 청남대에 1000만 명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명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GDP가 0.1% 올라가게 될 것이고 충청북도는 정말 많은 수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희마을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첫 단추를 열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앞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청남대로 들어오는 구름다리를 놔야 합니다. 문희마을과 청남대 사이가 400m밖에 되지 않고 또 대전 동구에서 생태 탐방선을 타게 되면은 5분 내에 여기 올 수 있는데 그 길을 열어야 1000만 명이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왕복 2차선을 가지고는 100만 명도 왔다 갔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사님께서 그리는 미래 충북의 모습 궁금합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신이 내린 자연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스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 지금 54조가 넘는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좋은 일자리로 도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충북도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밀키트 등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요리를 어려운 숙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주시가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어 가정 내 소속감은 물론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널따란 조리실에 중장년의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모자까지 쓰면 요리 준비 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들어볼 음식은 닭볶음탕입니다. 60년 이상 이제 살면서 일단 요리는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보고 싶고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하나씩 따라해보지만 아직은 서툰 초보 요리사들. 늘 받아보기만 했던 밥상을 직접 만들어 보니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가족 생각이 샘솟습니다. 제가 해서 가족들한테도 주고 저도 맛있게 먹고 그런 그 자신감이 좀 있네요. 됐고 앞으로도 많이 해서 맛있는 거로 해줄게. 잘 먹자고. 충주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아재들의 부뚜막이 3주간의 일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이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고정된 인식을 바꾸고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첫 해는 참여자 모으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문의가 쇄도해 정원이 금세 마감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참여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기에 마감시켜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많이 개선이 돼서 적극적이었고. 중장년 남성 요리교실과 가족사진 공모전 등 올해 6개의 양성평등 사업을 실시한 충주시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지원과 여성 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문턱을 넘은 중장년 신사들의 도전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과 유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의 반도체 수출액이 인공지능과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9월 충북 반도체 수출액은 10억 8,47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월간 최대 수출액 10억 1,584만 2천만 달러를 6.8%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이 기간 충북 전체 수출액은 21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6억 3천만 달러로 1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한편 반도체 수출의 호조 속에 충북 수출 효자 품목이던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는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와 총괄 건축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청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계획안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도청 내 광장은 도민들의 휴게 공간과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본관 내부 건물은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사무공간의 부족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충청북도는 제2청사 신축과 의회 이전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24년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가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주식회사 INS 차태한 대표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며 충북의 회원은 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에 항공기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사에 대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재산세 부과액이 20%로 신규 등록 항공기는 5%를 추가 지급합니다. 올해 인센티브를 받는 항공사는 모두 5개사, 항공기는 52대로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53억 7천만 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이 31대 46억 9천만 원으로 납부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 산업단지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구역청은 현재 청주시 내수읍 입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9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준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는 소방청의 119 항공정비실을 비롯해 항공정비와 부품 제조, 물류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시 대표단이 내년 자매결연 25주년을 앞두고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과 천진차오 우한시 부시장은 교류 추진 협약을 맺고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상호 대표단 파견, 기업 간 교류 증진 등에 합의했습니다. 우한시 대표단의 청주 방문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호진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옥천군에 조성됩니다. 옥천군은 이완면 도로에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 박경모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우진로는 이완면 이원로에, 박경모로는 이완면 묘명로에 각각 부여되며 이완면은 이들의 고향입니다. 군은 남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으로 명예 도로판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괴산경찰서는 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덕 스님은 지난달 14일 저녁 괴산군 문광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과속한 상태로 무단 횡단하던 3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법에 따른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곳 청남대에서 전해드린 CJB 창사 27주년 기념 특집 CJB 8시 뉴스를 끝으로 총 4번의 특집 뉴스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CJB는 언제나 지역을 생각하고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민의 방송이 되겠다는 첫 다짐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